그러니까 성인 ADHD 중에서 이제 조용한 ADHD, 이제 만약에 내담자가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이제 우울하고 조용한 ADHD하고 이제 증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죠. 비슷하게 거의 우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기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조용한 ADHD라면은 이건 신경 발달 장애의 기저적 뿌리가 그쪽이고, 우울은 그게 아니라 이건 신경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에 우울 그런 게 아니라 그런다면 그 뿌리 그 자체가, 우울은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뿌리가 있냐에 대한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현상은 우리가 그냥 내담자를 봤을 때 되게 이제 성인 ADHD나 이런 부분은 뭐 학점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 대학교 가서 이제 학점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구조화된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이런 산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커버가 되죠. 고등학교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아침에 8시 학교 가면 밤 몇 시까지 뭐 공부만 하면 되고, 학원에 가고, 오히려 이렇게 딱 규칙적인 구조화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냥 자기가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딱 구조화가 되면은. 그런데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구조화 자체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비구조화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뭐 시험도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스케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이제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쉬운 사람은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ADHD의 어려움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ADHD가 아니라도 약간의 전두엽의 기능에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군이라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대학교의 생활 자체가. 왜냐하면 비구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조화가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성격들, 간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되게 스트레스인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구조화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비구조화된 이런 자유로운 상황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뭔가를 계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수행의 측면에서는 거의 쥐약이에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뭐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걸 볼 때, 만약에 이제 조용한 ADHD라고 한다 그러면 잘 잊어버린다. 내 의지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 ADHD는 신경 발달이니까 신경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더 자주 빈번히. 누구나 다 잊어버리죠. 저도 잊어버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막 곧 이제 한갑을 가니까 더 자주 잊어버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 기억력이 거의 반은 다 죽은 것 같고, 그 정도로 이제 누구나 다 잊어버리는 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ADHD는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다 누구나 더 자주 우리가 나이 들면 잊어버리고 바쁘면 잊어버리지만, 더 많이 더 자주 잊어버리고, 노력을 해도 특히 그 앞부분에서 잊어버려요. 특히 이제 어떤 상황에서 관계적인 측면이 어렵냐면, 메모를 하면은 이제 조금 보완은 돼요. 누구나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메모를 하면 보완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잊어버리는 게 딱 극명한 차이가 나냐면, 관계를 할 때, 특히 이제 부모와의 관계, 뭐 다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할 때, 보통은 상대가 이렇게 관계하다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요. 이리 해서 이리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화를 내면,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낼 때 받아들이고, 그래 뭐 알았다고 내가 앞으로 안 그렇게 한다든지, 그 상황에서는 적어도 뭐 희죽거리고 웃는다든가 뭔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ADHD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가 훈계를 하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을 약간 이제 웃어버려요. 웃으면서 넘겨요.
아니면은 약간 비아냥거린다든지. 물론 이제 이게 방어 기제로 우리가 웃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누가 뭐라 하면은 방어 기제로 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이 ADHD는 방어 기제로 웃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앞에서는 알았어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게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훈계를 하거나 뭐라 할 때 그 부분을 뭐 받아들이고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상대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아냥거린다든지 약간 이렇게 뭐 비언어적으로 웃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켜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게 이제 이 부주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갈등의 양상이거든요. 현상은 같지만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럴 때 뭔가를 이제 그 탐색을 할 때 이야기가 빙빙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우리가 내담자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뭔가를 질문을 하는데 자꾸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버리는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거에 너무 힘들어서 안 듣고 싶어서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담자의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귀에.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자극이 되는 관심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자극을 던져서 질문을 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후자라면은 ADHD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전자는 보통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건자인가를 먼저 상담자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파악이 됐다 그러면 가져와야 돼요. 저도 이제 ADHD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워낙 이게 주제가 빨리빨리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민들레님께서 앞부분에서 본인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증상의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말씀 방금 하셨는데, 방금은 또 이게 또 부모 때문에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좀 다를까요? 하고 그 두 개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으로 얘기하면 직면이라고 하죠. 근데 직면이 될 수도 있고 초점화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초점화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이 ADHD인 경우는. 그래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머물러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이제 잡아서 가져오는 것이 초점화 기술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ADHD 아스퍼거나 약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래서 약물에 대한 부분은 아스퍼거나 조용한 ADHD 이런 구는 약물이 그렇게 효과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행행동이나 충동성이 높은 부분은 메디케이션의 효과가 많이 있는데 연구에서 이게 뭐라 그러나 어텐션 부주의 우세형 ADHD가 조용한 ADHD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그렇게 크게 약물에 대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연구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용한 ADHD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약물에 대한 권장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스퍼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말하는 지속적인 어떤 구조화된 훈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뭐,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한 우울이란 것은 감정적인 문제니까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마. 이거는 ADHD로 인한 2차적으로 생긴 것이에요. 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저가 다르니까 접근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모르고 상담자가 계속 이제 이게 뭐 제자리만 도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상담자로서 상당히 무능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장기 우울이 오래된 지속성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부주의 우세형 ADHD도 대부분 둘 다 장기전이에요. 다 힘든 내담자군이라는 거죠. 금방 뭐가 좋아져서 효과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가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그 기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런 지금 조용한 ADHD, 부주의 우세형 ADHD가 내담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가 자기를 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이거는 내가 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은 시력이 나쁘면 내가 안경을 지금 써야지 이게 글씨가 보이는 것처럼 안경을 안 써도 뭐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막 자주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나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100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는 것도 또한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된다면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입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